이 사진이 뭐냐면은 네. 이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되는데 네. 이게 이건희 회장이 네. 쓰러졌을 때 한 토론회예요. 민주노총에서 여기 삼석자로 예, 제가 토론자예요 거기. 네. 여기 왼쪽에 이대순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예. 대순형과 봉수형의 첫 만남이구나. 예. 첫 만남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안면이 익숙해진 게 이 아, 모임인데 오늘부터 우리는 이게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네. 이때 뭘 논의했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당장 이건희가 죽으면은 네. 상속세를 어마무시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삼성 일가가.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은 아마도 외국계 펀드에 넘어갈 것이다. 그때 주제였어요. 네. 이때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요새 지금 얘기할 얘기가 바로 이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성이 외국계 펀드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삼성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재벌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거 계속 냅둘 거야? 근데 이걸 얘기를 상속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 이게 왜? 저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하성, 김상조예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주 자본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벌들이 자기 지분도 적으면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빵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상에 따르면. 네. 그럼 펀드가 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의 당위성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헤지펀드 같은데 대한민국 재벌이 넘어가도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차등 의결권 제도라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더라도 내가 주식은 조금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 50% 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든지 하여튼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네. 예. 이게 삼성이 우리나라 뜬다 그러면은 다들 겁을 내잖아. 네. 어떻게 되나. 근데 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삼성 욕 많이 하죠. 왜 비판을 했냐 하면은 삼성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회사라 그러면 이거를 전공법으로 돌파를 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돼요. 네.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삼성은 이걸 편법으로 해결을 했거든.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다 이걸 그냥 글로비스 사태도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삼성 에버랜드 사태로 해결을 한 거 아니에요, 삼성은. 그렇죠.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지분을 네. 그걸로 확보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도 좀 이렇게 세계 인류 기업다운 그런 일처리는 아니었다.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잘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기업들까지를 좀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라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미국 기업이 된다 그러고 좀 이렇게 법을 좀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기업 사냥꾼들한테 기업이 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잘 보고 계신.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가 아니라 국내 펀드한테 먹혀도 마찬가지예요. 펀드가 회사를 먹는 게 물론 이제 펀드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 이제 회사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계속 배당 수익을 얻으려는 펀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이 펀드들은 단기 이 수익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해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 회사의 뭐 부동산이든 뭐든 자산이 쌌을 때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재평가를 하면은 장부상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회사 장사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대로죠. 그렇죠. 그런데 장부상 이익을 엄청나게 발생시킨 다음에 싹 빼가는 거지 뭐. 배당을 그냥 엄청나게 해버려. 네. 예. 현금 다 털어먹는 그러면은 거지. 이 회사는 상당히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헤더 파워웨이 같은 데서 발생한 일이죠. 예, 이게. 주주들은 좋지. 당장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이 네.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좋죠. 당장 이제 수익이 나니까. 네. 그렇지만 회사는 이게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펀드가 이 회사를 먹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도 많이 해고를 하거든요. 단기 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똥오줌을 못 가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그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약간 잘못된 사상이 자리를 잡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결국 재벌이 문제다 하는 게 이제 막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펀드들이 해서 이제 주인 없는 회사 만들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예. 선전을 많이 했단 아이디어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실상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뭐 사무라이 펀드 뭐 그렇게 해서 애국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일본 기술 유출 막겠다 이러는 개념이 있는 예. 펀드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일단 이익이죠, 펀드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딥스테이트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딥스테이트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골 귀족들 모여가지고 금융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삼성 위에 이렇습니다. 삼성 지분 얘네들 이렇게 하고 얘네들 이렇게 하고 아니요 그런 게 있으면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그런 게 있긴 있죠. 응. 유태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이익을 그 유대인이란 집단의 이익을 공유하는 어떤 금융 네. 이런 딥스테이트 공식화되지 않은 영국도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영국도 딥스테이트가 있어서 다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본도 딥스테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메이지 딥스테이트란 말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또 그게 그 나라- 있음으로써 이제 약간 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나라 네.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려면은 이제 은행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방송은 예. 나가고 있어요. 예. 그 은행들이 전부 다 외국에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은행이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을걸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아닌 거죠. 외국민은행인 거지. 국민은 지금 80%까지 될 거예요. 저 외국계 예, 지분. 예. 그러니까 뭐 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행들 대부분 60-70% 전부 다 외국계가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금융기관과 정보 조직이에요. 딥스테이트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적인 네트워크를 항상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에 접근하거나 이런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학교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다 밥 사주고 뭐하고 너 네 집 애니 뭐니 하면서 다 관리하는 그게 딥스테이트 그 귀족 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 사회는 뭐 전경련이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이건희 회장이 그 비슷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들 다 콩가루고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이 회사도 투자하고 저 회사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금융 세력에게 나라는 근대 국가는 포트폴리오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를 포트폴리오 한 내 자산이 여기 저기 있으니까 다 회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애국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는 곧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곧 자기 거인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게 대가 끊겼죠.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네.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네. 하긴 했었죠. 그게 네. 뭐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주식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보 주식 다 해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맞아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고 이 나라의 국익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그 국익을 보호하는 거에서 여러분 국익을 보호하는 그 아주 공식적인 기관은 전쟁 때의 군대겠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건 가끔가다 벌어지는 거고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건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을 해체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중국 돈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게 틀림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밝혀진 적이 없죠. 없죠. 그 정보기관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거나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뭐 재벌 편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는 재벌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재벌 비판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재벌이 털리면 우리 큰일 난다니까.
그렇죠. 그 우리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을. 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단체 사람들이 재벌보다 더 재벌도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데 재벌보다 더 위험하게 보는 게 우리는 펀드야. 그렇죠. 돈놀이 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놀이는 말이에요. 뭐가 생기는 게 없어요. 네. 재벌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면은 물건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펀드 말이에요. 여기 돈 했다가 피터님 감사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생기지. 안 생기죠. 예. 그리고 이게 금융은 있잖아요. 고용도 별로 효과가 없어. 네. 지금 그 펀드 운영사가 300개 된다는데 네. 직원 회사 하나에 10명도 안 되는데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회사라는 게 없이 시작했고 네. 민간이 아니라 그냥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웃긴 게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자본이 못 들어가게 막은 상태에서 민간 그 부분에서 금융업자가 되는 인간들이 깡패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깡패 새끼들이 금융을 그러니까 재벌이 금융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랬더니 이 나라의 금융은 그래서 관치금융에서 민영으로 넘어갔더니 일단 관치금융을 잡고 있었던 일명 모피아라고 했던 재경부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통제하고 이권을 추구하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다가 깡패 새끼들 들어오고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금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국가가 완전 통제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모피아들이 나서가지고 막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전직 검찰총장도 등장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몇천억 사기 사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말 옵티머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 어떻게 전직 검찰총장하고 네. 전직 재경부 장관이 등장을 하냐고. 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권력이 쓴 핵심 세력은 금융 세력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금융을 국가가 장악하고 산업 자본이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에서 독재가 무너진 다음에 금융을 그냥 깡패 새끼들과 외국 자본에 갖다 버렸어. 그냥 IMF 때 모든 게 이제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예. 관치금융 상황이. 그러면서 이 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딥스테이트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비밀 조직이 주사파라고. 그러네. 네.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를 지키는 제대로 된 정치 세력 딥스테이트도 없고 보수 정당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통제력 상실돼 있고 리더십 상실된 보수들 이런 공간에서 지금 깡패 새끼들 주사파들 이 나라의 딥스테이트로 그런 인간들이 지구 흔드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이 와중에 보수들은 지들끼리 엄청 싸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수 세력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를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뭐든 네. 구시대 인물인 거예요. 구시대 인물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자체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이제 박정희와 연결되어서만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시대 인물이라고요. 네. 그런데 보수가 재생산을 못하고 네. 옛날 거를 다시 소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적인 게 김기춘이 비서실장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벌써 대가 끊겼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재생산을 못한 이것이 지금 이제 괴멸 상태로 이제 지금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맹활약한 20년 동안 예.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예. 보수는 2020년에는 낙오자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을 키우고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가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